이번 시간에는 우리 생활 속 지혜와 풍수, 특히 쌀독과 쌀통의 올바른 위치에 관한 전통적인 지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재물운을 특별히 높이는 비법까지 시청하시고 큰 금전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재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쌀을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정의 풍요와 재물을 상징했지요. 그래서 쌀을 보관하는 쌀독과 쌀통의 위치에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오늘은 이런 전통 속에 담긴 지혜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해보고 어떻게 하면 가정의 재물운과 금전운을 불러올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상들이 쌀독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볼까요? 조선시대 때는 쌀독을 벼락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쌀이 벼락처럼 들어온다는 의미였지요. 그만큼 쌀독은 가정의 재물이 모이는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쌀독이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 오히려 집안의 재물운이 막힌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따르면 쌀독을 두면 안 되는 위치가 여러 곳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물운이 나빠지는 쌀독의 위치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장실 근처에 쌀독을 두는 것은 큰 금기사항이었습니다. 화장실은 더러운 것을 배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음식물, 특히 쌀과 같은 귀한 양식을 보관하는 곳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이지요. 우리 조상들은 쌀이 집안의 재물을 상징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화장실 근처에 쌀독을 두면 재물이 오염되거나 빠져나간다고 여겼습니다. 둘째, 현관문 바로 앞에 쌀독을 두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현관문은 외부와 연결된 공간으로 재물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현관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라 쌀독이 쉽게 흔들릴 수 있고 이는 재물의 불안정을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집안의 재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란다면 현관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쌀독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부부의 침실에 쌀독을 두는 것도 재물운을 막는다고 합니다. 침실은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공간인데 쌀독이 있으면 음식물을 보관하는 공간과 휴식 공간이 혼합되어 기운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침실에 쌀독을 두면 습기가 차기 쉬워 쌀이 상할 수 있고 이는 재물이 손상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침실은 깨끗하고 단정하게 유지하면서 쌀독은 다른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계단 밑이나 계단 옆에 쌀독을 두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계단은 위아래로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으로 진동과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쌀독에 좋지 않으며 풍수지리적으로도 계단 아래는 기운이 불안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불안정한 곳에 재물을 상징하는 쌀독을 두면 재물은 역시 불안정해진다는 의미였지요. 계단 근처보다는 안정적이고 조용한 곳에 쌀독을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째, 거울이나 전자제품 앞에 쌀독을 두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는 물체로 여겨졌는데 쌀독의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면 재물이 흩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현대 가정에서는 전자레인지,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 앞에 쌀통을 두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쌀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수적으로도 전자제품의 강한 에너지가 재물의 기운을 방해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쌀독은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전통적으로는 부엌의 북동쪽 방향이나 안쪽 깊은 곳에 쌀독을 두는 것이 좋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는 재물이 모이고 쌓이는 기운을 북돋워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 주거 환경에서는 주방의 안쪽이나 식료품 저장고에 쌀통을 두는 것이 이러한 전통적 지혜와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쌀통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풍요로움이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행동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쌀독이나 쌀통을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쌀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쌀 한 톨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중요했지요. 이는 물질에 대한 감사함과 경외심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 속에는 단순한 미신이 아닌 깊은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쌀을 소중히 여기고 올바르게 보관하는 행위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아끼는 절약 정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가 결국 가정의 재물을 지키고 불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쌀독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재물을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 경제를 관리할 때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현대적 의미의 쌀독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태도가 중요하지요. 또한 가정의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쌀독의 위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주거 환경을 정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깔끔하고 청결한 주거 환경은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재물운을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부엌은 재물이 들어오는 중요한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부엌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냉장고나 찬장에 음식이 넘치도록 채워두는 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현관은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현관을 밝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재물운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현관에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지 않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대 가정에서 쌀통을 어떻게 관리하면 재물운이 좋아질지 10가지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쌀통은 항상 일정량 이상의 쌀로 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쌀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우리 조상들은 쌀통이 비면 가정의 재물도 바닥난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음력 초하루에는 쌀통을 가득 채우는 습관을 들이면 한 달 내내 풍요로움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는 가정의 풍요로움이 지속되길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 쌀통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햇빛이 직접 닿으면 쌀이 빨리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쌀의 품질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풍수적으로도 좋은 위치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귀한 것은 그늘에서 자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재물도 조용히 그늘에서 불려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셋째, 쌀통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쌀통을 비우고 깨끗이 닦은 후 말려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쌀은 버리지 말고 먼저 소비하고 새로운 쌀을 구입하는 순환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재물의 순환을 의미하며 정체된 재물보다 흐르는 재물이 더 큰 부를 가져온다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넷째, 쌀통을 발로 차거나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쌀통 위에 물건을 올려놓거나 쌀통을 발로 밀거나 쌀통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음식물, 특히 쌀에 대한 공경심을 갖는 것은 우리 전통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곧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통한다고 믿었습니다. 다섯째, 쌀을 살 때는
가능한 한 좋은 품질의 쌀을 구입하세요. 물론 가정 형편에 맞게 구입해야 하지만 너무 질이 떨어지는 쌀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것이 돌아온다는 원리와 같습니다. 좋은 쌀을 먹는 가정에는 좋은 재물이 들어온다고 여겼습니다. 여섯째, 쌀통에 약간의 소금을 넣어두면 좋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부정한 기운을 막고 재물을 지켜준다고 여겨졌습니다. 쌀 보관 시 작은 천주머니에 소금을 넣어 쌀통 구석에 두면 벌레도 예방하고 습기도 막아주어 쌀이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실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풍수적으로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째, 쌀통 근처에 녹색 식물을 두는 것도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녹색은 성장과 풍요의 색으로 작은 다육식물이나 관엽식물을 쌀통 근처에 두면 재물이 자라나는 기운을 북돋을 수 있습니다. 단, 가시가 있는 식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인장과 같은 뾰족한 식물은 재물의 기운을 찌른다고 여겨집니다. 여덟째, 쌀을 구입할 때는 가능하면 음력 초하루나 보름에 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날은 달이 차오르는 시기로 재물도 함께 불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음력 초하루에 구입한 쌀은 한 달 내내 가정의 재물운을 높여준다고 믿었습니다. 아홉째, 쌀통에 동전이나 작은 재물 부적을 함께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옛날에는 쌀독 바닥에 동전을 몇 개 넣어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돈이 돈을 부른다는 의미로 재물의 씨앗을 심는 행위였습니다. 현대에는 작은 천주머니에 동전을 넣어 쌀통 한쪽에 두는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열째, 쌀을 퍼서 밥을 할 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대하세요. 쌀을 퍼면서 오늘도 풍요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또한 쌀을 씻을 때 물을 너무 많이 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쌀뜨물을 버리는 것은 재물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쌀뜨물은 화초에 주거나 설거지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쌀통을 소중히 여기고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결국 가정의 재물운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쌀 한 톨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모여 큰 재물을 이루는 지혜, 우리 조상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재물운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쌀독의 위치나 관리 방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더 많은 풍요로움을 불러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이 주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둘째,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세요. 우리 조상들은 나눌수록 복이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는 더 큰 풍요로움을 가져옵니다. 셋째,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세요. 정직하게 번 돈은 오래 지속됩니다. 반면 부정직하게 얻은 재물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넷째,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기르세요. 무분별한 소비는 재물을 줄이지만 계획적인 소비는 재물을 불립니다. 특히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것은 미래의 재물을 준비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이 결국 진정한 재물운을 만듭니다. 쌀독의 위치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근본적인 원칙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재물운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전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조상에게 정성스럽게 차례를 지내는 것이 가족의 복을 부른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는 조상을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가문의 복을 이어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을 지어 이웃과 나누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 해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문화 속에는 재물운과 관련된 다양한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지혜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쌀독의 위치에 관한 믿음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자원을 소중히 여기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재물운은 외부적인 요소보다는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나눔의 정신, 정직한 삶, 계획적인 소비, 꾸준한 저축. 이러한 가치들이 진정한 재물복을 가져다 줍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쌀독과 재물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단순히 쌀독의 위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지혜를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쌀 한 톨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다면 진정한 재물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신비한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